거침없고 리얼한 시쇼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할 텐데요. 충북도립대학교의 조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방송인보다 더 방송인 같은 이제는 전문 방송인 최영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사실 앵커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이 한판은 뜰 거다. 왜요? 시청률 염려하지 마라. 왜요? 왜 그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시청률 염려하지 말라고. 사모님.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의 오경석 사무처장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경석 처장님과 함께 리얼토크 한판에서 토크 다룰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지난 2013년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청주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전국 최악인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리얼토크 한판에서 알아봅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이랍니다. 충북이.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니, 대체로 언론이나 신문보도 보면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 지역이 최악, 세계 최악이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처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이제 자료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만 딱 보더라도 이제 그 미세먼지 PM10 관련돼서만 보면은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충북이 1등. 다행히도 2015년도에는 3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초미세먼지는 그 충북이 2등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하고 경기 그 다음에 충북입니다. 야, 이런 거라도 1등 경쟁하니까 좋은 거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변호사님 그렇게 애쓰셔도 흡연율은 11위밖에 안 돼. 조금 담배 조금 더 펴요. 11위가 뭐야, 11위가. 그것도 한 3분 해야지. 제가 더 피우면 올라가는. 아니, 근데 이게 답답한 게요. 충북이 OECD 국가 중에 뭐 우리나라가 뭐 최고로 높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충북이 최고라고 그러면 전 세계 1등이죠. 충북에서도 또 청주가 제일 나쁘대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나쁜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타이어가 여기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도로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공장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왜 최악인 이유가 뭐입니까? 뭐 지형의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보통 이제 편서풍이 불잖아요. 근데 청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흔히 하고 배출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전부 서쪽에 있습니다. 주로 그 청주 산단, 남방공사, 소각자 이런 게 다 서쪽에 있고 보시면 충북 청주라는 지역이 그럼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이제 동쪽으로 쭉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동쪽에 뭐가 있냐면 우암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떼고 이쪽에서 병풍으로 막아버렸구나. 이게 막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이렇게 한 바퀴 쑥 돌다가 내수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대기가 정체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역 환경을 같이 맞물려 갖고 지역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력한 가설이에요. 유력한 가설. 그 가는 길을 봤어. 예를 들면 우리 산업단지 중에 큰 공장 하나 있죠. 그게 아침 저녁으로 그 가스를 배출을 해요. 이게 딱 둥둥 떠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진짜 말씀드린 대로 우암산에 가서 부딪혀. 그래갖고 다시 피드백에서 떨어지는 쪽이 내덕 율량동 그쪽이야. 에이, 그 유력한 가설. 아니, 가설이 아니라 이거는 뭐 대기가 그렇기 때문에 청주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대구 같은 데는 완전 분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지. 거의 더 세야 되는데. 거기도 세야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가설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그 미세먼지 경로 중에 가장 많이 통과하는 곳이 충남 충북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온대요. 나 이거 믿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면 충남도 우리가 1등이면 걔는 한 2등 해야 되잖아. 거기는 등수가 뚝 떨어지고 우리는 1등이야.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충북이 우리나라 전체 소각장 중에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이요? 청주가. 충북이.
그다음에 산림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그래요. 어이 공기 좋은 데 사네. 거기는 산림 비율이 64%예요. 우리는 청주 청원 통합했으니까 그나마 51%야. 그나마 통합해서 만약 청원 빼면요 형편없어요. 그럼 사실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이게 흡입이 잘 되거든. 그다음 비 오면 이게 딱 해서 씻겨 내려가면 게 딱 좋은데 맨날 가면 공사판이야. 우리나라 여기 가면 여기 공사판, 청주 저기 공사판, 그 비산먼지에다가 뭐 이러니 우리가 1등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 공항 얘기 나오니까 교수님 할 말씀. 아니 공대에 가는 거잖아요. 공대에 가는 거. 아니 충북에 소각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10%. 네, 소각장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청주시가 여러 군데 소각장을 다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시도 이제 근데 행정이 조금 미세먼지 행정하고 조금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뭐 산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화력에 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허가해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청주시는 또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는데 뭐 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그 공원들은 다 이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소각장 시설 같은 것도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지형적인 요인도 있지만 청주시의 행정 자체가 대기 오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다. 이것도 아니 변호사님 그 저희 도시 행정하고 뭐 지방 행정하고 막 이렇게 저도 대학 때 뭐 행정 전공에서 들어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엇박자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을까요? 어쩔 수 없는데 그 이제 환경부처가 제대로 우리나라는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항상 안보나 경제 논리, 성장과 효율 쪽에 밀려서 스스로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환경부서들이 제 목소리를 내주고 그 정책에 자기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숙이고 스스로 그쪽 다른 논리를 합리화시켜주는 걸 만들어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끼익하는 거 보면 그냥 뭐 하는 신용. 저번 대표적인 게 요번에 나왔던 그 미군 기지 그 오염물질 그 폐기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계속 원래 그 알고 환경부는 자료를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개를 안 했던 거잖아요. 왜? 안보상, 외교상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재판까지 지니까 마지 못해서 극소수 자료만 공개했잖아요. 이 환경부나 환경부서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청주시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도자들의 문제다. 저번에 우리 무심천 그 고양이 강 사업 얘기했지만 환경부서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개발만 하려고 그러지. 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우리 오초장님 같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만 큰 사람들만 있지 그걸 정책화시키는 관료들은 일단 시끄럽게도 목소리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오히려 합리화만 시켜주고. 시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좀 해봐야 되니까 뭐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감 대책도 뭐 하고 그러는데 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청주시가 이제 그 용역을 좀 해갖고요. 용역 결과를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주시의 지금 현재 그 농도 PM이 그 PM10이 한 49 정도가 되고 PM 2.5가 한 28 정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PM 2.5가 초미세먼지고 PM10은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지금 49% 정도. 49.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49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 이게 어렵죠.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주시가 이제 용역 결과를 보니까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요. 보통 이제 그 2025년까지 그 PM10을 45로 줄이겠다라고 49 마이크로그램을 45로 줄이겠다.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PM 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28 마이크로그램에서 2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025년까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보니까 이거 뭐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는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PM10이 아까 48이요? 미세먼지. 49요. 청주가 49. 49. 근데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그 시간대별 중에 특정 시간대에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가는 경우가 21일이나 있었어요. 21일. 청주가요? 청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평균을 갖고 노는 거야. 평균. 이게 평균은 그걸 갖다 대표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통계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근데 그 100 마이크로그램을 측정한 그 측정치도 믿을 수 있는 거냐 말이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측정은 가능한 거죠.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49 정도니까 뭐 아직 뭐 나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시간대별 중에 특정 시간대 보세요. 그렇죠. 100 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가 입방당. 그러면 그 시간대 만약 잘못 넘어간 그 나가가지고 조깅하고 그러면은 근데 그거 밝히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21일이나 돼. 21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무슨 수치는 45가 연평균이에요. 연평균. 연으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는 거야. 훨씬 더 낮았지. 그러니까 편차가 있을 수 편향 편차가 되겠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다 평균을 내서 한 45 정도를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주시가. 아니 근데 그것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왜 그런 흐리고 뿌연 날은 미세먼지가 많고 초미세먼지도 많을 거다. 그리고 맑은 날은 좀 깨끗하고 없을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오해가 요새는 있다는데. 그 정반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 날씨가 좋아서 맑아서 그랬더니 미세먼지 나쁨. 글쎄, 나오고 저녁에 정반대로 같아요. 마음이 찝찝했던 날 맑고 기억이 그냥 있는데. 수분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오해입니까? 이게 저 어떻게 봐야 되는 뿌연 거는 겁니까?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부유면지이기 때문에 이동량이 많으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도시에서 교통량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날씨가 이제 조금 그 흐려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좀 가시거리가 좋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맑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럼 청주시에서 그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노후 차량을 뭐 조기에 폐차하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보조 금지 뭐 정책을 확대한다고 그러고 오염 배출 시설 집중 관리 지금 관리 안 했었나? 그다음에 살수차 확대 4대에서 8대에서 8대로 늘려서 밤중에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 살수차 확대는 조금 유의미한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처럼 제가- 땅에서 일어나는 게 많다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청주시가 하는 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살수차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출원을 줄여야지. 뭐 그렇지, 이미 그렇지. 이미 나와 있는 그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배출원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출원이나 하게 되면 자동차를 좀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공장들이 이제 자율 규제를 많이 하는데 그걸 뭐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이나 뭐 대기 오염을 줄이는 그 업체한테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력한 규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그 배출 총량제를 도입을 해야 돼요. 네. 그거 이상하면 절대 못 하도록. 근데 환경 기상 정보 시스템도 저기 청주에서 구축했다 그래요. 전광판에 온도, 불쾌 지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자외선 지수인데 이게 왜 내가 살고 있는 상당구청에는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청주시장이 아주 나를 청주시장님 굉장히 나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저희가 이제 시민 모니터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대기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관심을 갖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패시브 샘플러라고 해서 간이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정기를 그 청주 시내 70군데에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예, 70군데에 이렇게 좀 뿌려갖고 그거를 그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에너트하고 SO2하고 VOC라고 해서 에너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질소화 그 질소고요. 그 SO2는 그 황산화물 그리고 VOC는 유기황 유해 뭐죠? 일단 그래. 저 환경단체 전문가께서 뭐죠? 물어보면 휘발성 유기화학물이에요. 휘발성 유기화학물인데 그거를 이제 70군데 정도를 뿌려갖고 이제 첫 번째 그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3월달, 5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좀 할 건데 3월달 거를 뿌려갖고 이제 측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에너트는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많은 곳에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복명사거리. 이가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근데 SO2는 이제 황산화 물질이라서 황 떼는 곳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황이 이제 보통 이제 난방공사에서 벙커 씌울 때니까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MBC 정문합이더라고요. 본부 정문화. 난방공사도 직원분들 좀 사실 거시기가- 청주에 있는 데가 제일 독하게 나와. 딴 데보다. 그러면 저기 오 처장님 말씀대로 중국 탓이거나 뭐 외부 다른 지역 탓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 업체, 공장 같은 것이 가장 교통 뭐 이런 것이 가장 문제인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차량 운행을 조금 줄이려면 대중교통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주시는 대중교통이 버스 하나거든요. 근데 청주만큼 버스 타기 싫은 곳이 없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뭐 버스 노선은 개편한다고 뭐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면 정책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좀 아쉬운 거죠. 저번에 청주가 좀 상당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하고 건강을 맞바꾸는 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산단이 그렇게 도심 지역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꽁꽁 저기 그 공기 안 새나가도록 해놓고 여기서 담배 빡빡 펴대고 이게 옆에서 하면은 야 저기 물걸레 좀 줘. 지금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원래 산단이 먼저 구성이 돼 있고 주거지가 글로 갔던 거죠. 주거지가 아니, 있는데 산단은 구성이 산단을 구성할 때도 거기는 이미 도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데인데 조성을 했잖아요. 거기 그 지역 자체가 서청주 그쪽. 아니 뭐 50년 전인데 그때는 그렇게 예측을 못했죠. 아니,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바람 부는 방향에다가 그 흔히 그 공장을 짓는 건 아니겠다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50년 전이나 그럴 때는 뻔하죠. 뭐 IC 제일 가까운 곳에다 산단이 조성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뭐 바람의 방향이 뭐 이런 거 뭐 전혀 상관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우리 지역의 폐렴 환자들, 암 환자 이런 환자들도 뭐 굉장히 높은 수치를 하고 있다는데 변호사님 혹시 좀 자료 조사하신 것 좀 없으세요? 없어요. 폐렴 잘 조사하시겠어요? 폐렴이 이것도 우리 이거 전국 1등이야. 전국 1등이야. 아, 오늘 공학 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폐렴 200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9.7명이 폐렴으로 사망했어요. 예, 10만 근데 명당 19.3명. 전국 평균은 13.6명이야. 어우, 6명은 넘네. 그러니까 6.1명이 높고 폐암 인구 10만 명당 26.6명. 근데 전국 평균은 21.8명이에요. 아, 5명 정도. 그러면 폐렴으로 죽는 게 전국 1등인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흡연율도 전국 1위라면 좀 이해가 가. 흡연율은 전국 11위밖에 못해. 11위밖에 못해. 흡연하고 폐렴, 폐암하고는 인간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그렇다고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보면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거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제가 뭐 어디서 본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청주 지역의 아이들이 그 기관지로 인해서 병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미세먼지라는 것들이 건강한 성인들은 쉽게 이렇게 뭐 이렇게 몸에 안 와닿는데 사실은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조금 심각하게 좀 오는 거죠. 나 알았어. 난 청주 이사 오고 나서 계속 그 이비인후과 다녔거든요. 기관지염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 이제 이사를 가야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제 미세먼지 탓이야 이제. 담배에서도 면제부 주고 이제 뭐 병원도 면제부 주고 다 주는 거야. 난 아까 탓으로. 우리는 PM10이 뭐냐면 오후 10시에 이거 끝나고 소주 먹는 날. 거기 PM10이 나 그래. 그다음에 청주시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없애려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 1인당 지원금은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증액한다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 어디 있어요? 충전소도 증설한다는 거예요. 네? 전기자동차를 사면요 충전소를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줘요? 네, 같이 셀프 그렇게 해갖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충전소를 같이 준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충전소를 설치하게끔 같이 하는 거예요. 개인의 집에. 그래서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건 좀 곤란하겠어요? 애매할 것 같은데. 그게 전기자동차의 최대 문제점이라는 거잖아요.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럼 공용으로 뭘 설치를 해야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싶은 분께서는 주택으로 먼저 이사를 가셔야 가능하다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계속 문제로만 놔둘 것이냐, 손을 놓고 있을 거냐, 청주시의 대책, 충북의 대책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을 때 타이어가 이제 나무되면서 일어난다, 도로의 먼지 때문에 그렇다, 배기가스에서 나온다. 제가 요번에 대책을 있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똑같아요. 5당 그 후보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김문재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놓는 게 에너지 대책으로는 뭐 노후화된 발전소 폐쇄하고 새로 증설하지 않겠다. LNG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증대하겠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 대책으로는 경유 차량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지원 확대하겠다. 다 똑같더라고요. 사실 여기 뭐 근본적인 대책은 다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청주시 어떻습니까? 대책도 예.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거 모범답안은 모범답. 아니 그러면 전국에서 다 그 아니, 진짜 아니, 모의를 했나? 전국에 있는 게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논리대로 하면 고등어물만 조금 덜 꺼먹는 거. 그거 이외에는 뭐 이렇게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라면은 뭐 조얼만만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대선 후보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논리, 경제 논리나 성장 논리, 뭐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료까지 감추는 환경부를 뜯어고쳐버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환경 철학을 가진, 그러면 구체적인 지식, 환경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수장으로 임명하겠다. 이게 더 확실한 대책 같아요. 우리 오 처장님 같은 분. 감사합니다. 아니 장관 되시는 거예요? 자기 입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기 공보관 좀 시켜.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뭐 자꾸 토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 조사 데이터가 실질적이고 그래야지만 대안을 세울 때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청주시는 이제 측정망을 지금 5개에서 15개로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예산이 좀 수반되는 좀 일이기도 하고 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방비로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워낙 고가니까 그걸 뭐 살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는. 근데 환경적으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예산이 이쪽으로 좀 오게 되고 인력도 좀 이쪽 환경부 쪽으로도 환경 쪽으로도 많이 오게 되면 이 미세먼지는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쓰게 되면 잡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통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민들이 그 공장 주변을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대전의 공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감시하러 여러 사람이 가서 다 마셔도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청주는 지금 측정하는 데가 건물 옥상이에요, 어디? 대부분 다 건물 옥상. 건물 옥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게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깔아앉게 왔습니다. 깔아앉는데 건물 옥상에서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49kg이라는. 아니 거기 넣어도 100이요. 그거로 측정해도 100이라고. 그거로 측정해도 1입방당 1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거로 측정해도.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몸에 느끼는 체감은 얼마나 더 크겠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 요번에 그 대책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시민들이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평균의 함정도 얘기했잖아요. 맨날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높은 날이 좀 더 위험한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각심도 올리고 평균 함정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프랑스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2014년 3월 달에 파리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니까는 대중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차량 이부제를 시행해버렸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칠레가 또 그랬더라고요. 수도 산티아고의 그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완전 폐쇄를 버렸어요. 강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시민의 경각심도 올리고 특히 심한 날 같은 날은 아예 이런 조치를 취해버리면 반발심이 너무 세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차량 이부제나 이런 거를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도 하거든요. 왜 이게 더 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인데 이걸 왜 못하죠? 해야죠, 당연히 이런 거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서는 제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편해서 그 버스를 좀 타기 편하게 만든 다음에 강력한 그 차량 억제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트램. 트램 대신에 명물 트램. 깔아가지고. 트램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교통수단이 사실은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뿐이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낭만도 있고 좋잖아요. 트램. 청주시에서 지하철을 팔 수는 없으니까. 자, 끝내기 한 판 들어갑니다. 저는 윗물 아랫물에 빗대서 환경부가 맑아지면 우리 하늘도 맑아집니다. 와. 환경부나 환경부처에서 너무 뭐 안보나 경제 논리 아니면은 뭐 성장이나 효율 이런 논리에 스스로 자기들이 종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부서를 두고 환경부처를 두고 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와 지금 세대를 위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제화시키고 이것도 정책에 반영시키라고 있는 건데 오히려 뭐 다른 논리에 막 속박이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미군 기지 있고 오염 실태 조사처럼. 그러니까 환경부가 정신을 차리면 당연히 그런 의제가 지금처럼 이런 미세문제 의제가 나오고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환경부가 제대로 쓴다고 그러면 우리 하늘은 맑아질 겁니다. 환경부 정신 차리라고 한 말씀.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반려 여러분들 제발 좀 자기 할 일은 하세요. 블랙리스트. 예, 소장님 오늘 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한 소감 짧게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즐겁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안은 무거운 사안인데 사실 조금 이렇게 무거운데 이렇게 즐겁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즐겁게 예. 얘기했고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근데 뭐 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지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판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서 청주시가 좀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환경의 지역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면 종종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좀 해안들 좀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인사하려고 PM10이 다 됐잖아. 빨리 한잔 하라고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선수가 등장하게 될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